해드리겠습니다. 노동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판례를 암기하고 그 판례를 사례에 적용을 시켜서 답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33기 2차 노무사 시험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결국 이렇게 사례가 길지만 요구하는 것은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다란 문제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 법조문과 판례를 적시를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 사례에서 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 사안에서는 뭐 갑이 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그 사례를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갑의 주장이 정당한지였으면 갑의 주장이 정당하다. 그래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판례 핵심 키워드로 결국은 이 사안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적용을 시켜서 답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될 수 있겠죠. 문제를 푸는 소스. 행정쟁송법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법학 과목이라는 게 결국은 긴 사례에서 요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쟁송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쟁송법의 특징은 행정법 중에 행정소송법이랑 행정심판법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효작 과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시험에 임박해서는 공부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효작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가처분, 뭐 간접강제, 행정처분 뭐 이렇게 뉴스에서만 들어본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어라는 그러한 또 특징이 있어요. 다만 행정쟁수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문제들을 보시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례, 학설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시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행정증수법 같은 경우에는 쟁점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양이 적기 때문에 쟁점을 하나라도 한 문제라도 잘못 찾으면 그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행정쟁수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사례집을 돌려봄으로써 쟁점을 제대로 찾는 연습을 해야만 고득점을 받기 좋습니다. 세 번째, 인사노무관리입니다. 인사노무관리는 상당히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력이랑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공급을 물어보더라도 그 연공급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HR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이랑 함께 엮기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논리력, 스토리텔링, 연결고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작년 인사노무관리 문제인데 평가 오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가 오류의 개념만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가 왜 나왔을지,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평가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오류는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답안지에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공부하실 때부터 왜 이런 문제를 냈을지, 왜 이게 중요한지, 이거의 상위 개념은 뭔지 이런 연결고리를 계속 주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선택 과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경영조직론,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영조직론은 조직행동론이랑 조직이론 이 책 두 권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정답이 정해진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법학 과목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반복 풀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동경제학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겠고요. 대신 양이 적은 대신에 응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혹시 아직 안 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경영조직론은 암기에 자신 있는 분이 선택을 하면 좋고, 그렇다고 암기 나 못하는데 좀 경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경조를 선택을 했는데 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론이랑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다. 경영조직론이랑 인사노무관리랑 겹치는 부분들도 꽤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성격 이런 부분은 겹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양이 많다고도 볼 순 없고, 그 다음 인사노무관리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유기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구성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조직론에 있는 그러한 학자, 이론 이런 것들을 인사노무관리에 끌어와서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절반 이상의 수험생들이 경영조직론을 여전히 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애매한 거를 싫어하는 분, 법학 과목이 되게 좋고 이런 분들은 좀 민사소송법을 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 두 문제랑 단문 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좀 확실한 답을 원하시면 민사소송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경제학은 암기에 자신이 없지만 수학을 잘하는 분, 그리고 노동경제학은 이제 합격자분한테 들어보니 목차를 되게 예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안지를 정해진 포맷보다는 나만의 답안지를 만들어서 좀 아름답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분한테 추천드린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